무조건 문제에서 묻는 바를 그냥 직관적으로 목차로서 현출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험은 교수님들한테 저희 답안지를 채점 받는 그런 구조니까 최대한 답안 작성도 교수님이 읽기 편하시게끔 쓰는 그런 답안을 제가 항상 지향을 했어가지고 혹시 민사소송법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동차했을 때가 59회 시험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1번 문제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수험계에서 나올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하는 분위기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모든 쟁점을 그렇게 중요도 구분 안 하고 좀 수평적으로 대했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자세가 그 민소에서 어떤 좀 그 짱돌 같은 쟁점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아는 만큼만 쓰고 나올 수 있었던 또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서 이제 삼시로 와가지고는 최대한 그래도 동차 때보다는 판례를 보다 더 정교하게 암기하는데 좀 그쵸.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지나왔어서 올해는 그래도 암기량의 뒷받침이 돼준 덕분에 이제 민사소송법 답안을 작성할 때도 판례를 최대한 실제 업무량에 가깝게 좀 정교하게 현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좀 노력을 했었던 게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늦게나마 듭니다. 올해 특허법을 쓸 때는 유독 소설문도 많았고 그쵸. 물어보는 것도 엄청 많았으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최대한 그냥 목차로서 직관적으로 현출을 해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그 동차 시절부터 지켜왔었던 원칙인데 사안포섭을 저는 되게 중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좀 실체법적 성향이 강한 법이다 보니까 저는 실체법적 성향이 강한 과목일수록 사안포섭을 더더욱 논리 정연하고 정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표는 법리는 법리대로 제시를 해주고 제시한 법리를 사안에 얼마나 풍부하게 녹여낼 수 있는가 이거에 포커스를 두고서 답안을 작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 어쨌든 제 사안포섭이 어떤 논리 흐름으로 가는가를 이제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사안포섭 내에서도 숫자로 라벨링을 해가면서 논리 단계를 이제 분설을 해서 최대한 사안포섭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안포섭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분량도 확보가 되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두껍게 사안포섭이 된 느낌, 인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상표법에서는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